오늘, 오늘이 2020년 11월 29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9시고요. 이번 달도 다 갔죠.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음, 뭐, 오늘은 크게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주봉이고, 월봉이죠? 예. 하루 남은 상태인데, 뭐, 이 정도면, 일단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오늘 이대로 마감을, 그러니까 내일 하루가,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요. 그래서, 아, 특별한 이슈가, 이게 왜 코스피 200인데 안 바뀌어 있죠? 예.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월봉은 양봉으로 끝날 것 같다. 예, 그리고 이걸 이제 다음 주에 월이 바뀔 거니까요. 예, 월이 바뀌어서 보면 이제 상단선은 발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제 맞고 떨어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달에 만들어진 고가를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면 이번 달에 만들어진 고가를 월봉에서 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이번 달 고가는 넘으려는 의도는 충분히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볼린저 밴드 20이 어디 있냐면 339 정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격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인 거죠. 예.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비싸요. 예. 근데 누르는 힘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거 떨어질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약에 이번 달 고가를 다음 달에 넘게 되면 12월, 1월, 3월 달이나 돼야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갈 수 있어요. 3월 달.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을 다시 인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걸려요.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2월 달부터 저가와 종가가 일구간에 들어가니까 만약에 하락이 온다면 확률상 2월은 돼야지 예,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아래를 보기에는 이제 시간적으로는 그다지 용이하지 않고요. 반대로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월봉은 이격을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제 이격을 벗어난다라는 말이 이게 잘 와닿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상승하면 상승하는 거고 하락하면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격이라는 용어로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면 사실 와닿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야? 뭐 그래서 오르겠다는 거야, 내리겠다는 거야, 막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게 그 비트코인의 주봉이에요. 비트코인의 주봉인데 비트코인도 보시면 여기에 하단선이 있는데 여기가 이격을 벗어난 가격이란 말이에요. 한 1900 얼마더라? 예, 예, 190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이렇게 이격을 좁히면서 들어오는 예, 그런 행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격을 줄여야지만 어쨌든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월봉 같은 경우에 지금 상태에서는 얼마냐 이게 예, 아까 얘기했던 340은 그 밑으로는 내려와야 매수를 하든 말든 할 수 있고 340 밑에 하단선이 처음 위치하는 거는 334 정도 되니까요. 네, 지금은 위도 열리고 아래도 열린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월봉은 뭔가 예, 의미를 부여하기 이제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주봉으로 넘어오면 지금 아마 버퍼링 문제가 계속 있을 거예요. 예, 예, 지금 인터넷 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예, 오늘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선 만나가는 시나리오면 최악일 텐데요. 이게 지금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예, 적어주신 문구를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고점에서 횡보를 하다가 선을 만나는 시나리오? 근데 보통은 그래요. 음, 보통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 조정을 안 하고 이제 시간 조정만 하는 경우, 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스트리밍에 문제 생기면, 이게 지금 제 인터넷 환경이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아마 보시다가 버퍼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최악은 횡보죠. 근데 그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물을 들고 있어서, 현물을 들고 있어서 저 같아도 현물을 싸게 팔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현물을 파는 동안 붙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고퍼스를 들고 있는데도 계속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주봉으로 넘어갈게요. 주봉으로 넘어가면 시가가 하단선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상황인 거죠. 예, 지금 볼벤으로 보면 346.9 여기가 이격을 해소하는 자리인데 시가가 지지예요. 예, 그리고 정작 상단선은 359.6에 있습니다. 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태는 장대 양봉이 아니면 올리기 힘들어요. 아니면 아래 꼬리가 길던가. 예,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주봉은 장대 양봉만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단선이 시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를 보기도 꽤 힘들어요. 차라리 아래를 보려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예, 위로 올라와야 돼. 이게 상승을 해야 그나마 아래를 볼 수가 있고요. 시가에서 아래 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시가에서 누르면 예, 여기 저기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이게 얼마죠? 346. 예, 차라리 이 정도에서 상방을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이제 고가랑 저가를 높이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승리죠. 예, 상승이 일단 승리를 하는 거고, 어, 그래도 계속 일구간을 지나요. 저가는. 그래서 저가가 깨지는 주가 와야 일단 하락을 볼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지금 하단선이 계속 발달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음봉으로 확실히 찍어 누르기 전에는 하방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지금 계속 올라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라, 만약에 내가 아래를 보고 싶다 그러면 한 360 근처까지 올라가면 한번 아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340대 밑으로 빠지면 주봉은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가에서 빠진다고 해도 이거는 하방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라서, 예, 뭐 이건 제가 보기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일단 다음 주는, 예, 다음 주는 그래 보입니다. 어, 하락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4주 동안 그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려야 되는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쳤을 때 2분의 1을 4번 했단 말이에요. 그럼 16분의 1이고 다음 주까지 그리면 3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32분의 1의 확률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고 있으면서도, 아, 진짜 졌다. 예? 이 방법이 아니면 상승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 방법으로만 그리냐. 예. 그래서 일단 두 손 두 발 지금은 다 들었습니다. 상승 구조를 끝날려면 장대 음봉이 오든가 아니면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만기일이 있는 10월 10일 그 만기주가 있는 그때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가야 돼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방을 보시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저같이 고퍼스를 들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고퍼스를 추매할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간이 가야 돼요. 시간이 가면서 좀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요. 오히려 뭐 악재가 떠서 급락이 왔다. 그러면 그 봉이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 봉을 공략하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봉에서 급락이 오면 그 다음 주, 월봉에서 급락이 오면 그 다음 달.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급락이 오는 그 순간을 공략하는 거는 어려워 보이고요. 급락이 올지도 사실 의문이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뭐 올리려고 작정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현물을 계속 사고 있고 또 선물도 파는 듯 마는 듯,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상태에서 외국인이 들고 있는 현물을 정리하거나 선물을 정리하지 않으면 일단 내려가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외국인이 현물을 들고 있어요. 한 7조 원 넘게 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 1조 정도는 기관이 팔았고, 나머지 돈을 개인이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기관도 하방에, 잠깐만요. 저번에 외인이 3개월 연속으로 매수면 손절을 생각하신다는 관점은 그대로, 3개월요? 그러니까 2월에 보고요. 2월에 보고. 저는 더 사고 싶어요, 사실. 계속 더 사고 싶어요.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일단은 기관이 올해 매도한 금액이 20조가 넘잖아요. 외국인도 7조 원 가량 매수를 했는데 워낙 27조 원 가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조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관의 매도 물량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합친 게 개인의 매수 물량이잖아요. 아직 개인은 40조 원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승을 한다는 건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7조 원씩. 그러면 우주 끝까지 가지 않겠어요? 한 달에 7조 원을 사면
50%씩 오르니까 이번 달에는 350에서 끝나면 다음 달에는 여기서 50을 더하니까 400. 그다음에 1월 달에는 한 450까지 가 있겠죠. 음, 그럼 450까지 가면은 코스피 지수가 어딜까요? 어, 저는 8,000원에 팔고 싶어요. 최소한. 계속 모아야죠. 8,000원 이상이 됐을 때 제 수익이 높아지려면 단가를 계속 낮춰야 됩니다. 만약에 4,000원 언더로 낮추면 8,000원에 팔면 더블이고요. 12,000원에 팔면 두 배죠. 음, 우리가 이제 투자 심리도라는 그래프를 사용하잖아요. 투자 심리도라는 그래프를 사용하는데 그 투자 심리도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도 다 똑같아요. 사실 보조 지표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70이 넘으면 안 좋은 걸로 보고 30 밑으로 빠지면 좋은 걸로 봐요. 그래서 30보다 낮으면 여기서 30은 포함이 안 되고요. 예, 30이 포함이 안 되니까 20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20을 포함한 수치 이내로 저는 확신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죠. 어, 일단 개인이 다 손절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7조, 6조 정도 팔았죠? 개인이 6조 원 정도를 팔았는데 아직도 40조가 넘는 돈이 있어요. 예. 40조가 넘는 돈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외국인이 다 매수를 해서 개인 돈을 싹 쓸어 담아요. 그러면 저는 패배를 인정해야 돼요. 예. 제가 잘못했다라는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잘못 판단했다는 건 개인이 완벽하게 망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망가지려면 개인 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 아직도 40 몇 조를 외국인이 사줘야 돼요. 첫 번째, 그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시간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아요. 자, 간분 토깽이님, 예. 환율이 보면 1050이 깨질 것 같아요. 그럼 1050이 깨지면요.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 뭐 50원만 더 가면 되는데 50원이 뭐 대단한 돈인가요? 금세 가요? 간다면. 그럼 그 다음엔요. 외국인이 그 뒤에도 살까요? 지금 보면 외인은 분명히 환율이랑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움직임이. 왜? 이번 달에 미친 듯이 달라들었단 말이에요. 10월까지는 가만히 있었어. 10월까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안 샀단 말이에요. 그걸 막판 팔았어. 근데 이번 달에 미친 듯이 산 건 지금 이슈가 된 건 대통령이 바뀐다. 그 다음에 백신이 나왔다. 두 가지잖아요. 음. 그게 직접적으로 환율이랑 연관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였다면 기관도 사야죠. 아니에요? 기관도 사야 되잖아요. 외국인만 사야 될 게 아니라 기관도 사야 된다고요. 근데 돈은 외국인만 들어요. 기관은 팔아. 기관은 팔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선물은 또 엄청 팔고 있어요. 음, 그러면 외국인이 계속 끌고 가고 싶어도 기관은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도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 올봉이 있는데 지금 올봉이 언제랑 비슷하냐면 이거랑 비슷해요. 이게 2018년도 10월달 올봉이에요. 오, 그죠? 이게 엄청난 급락이 왔어요. 근데 급락이 오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급락이 온다 그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그 돈이 또 필요해. 또 한 7조 필요한 거예요. 음, 정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할 말 없죠 뭐. 12월 달에도 7조 원 정도 매수를 한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사드리겠다는데. 근데 그렇게 올리면 결국 돈을 버는 건 개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개인이 제일 많이 샀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겠죠. 월봉은. 근데 음, 이번 달 고가를 넘으면 최소한 2달 정도는 버퍼가 생겨요. 외국인은. 버퍼가 생기는데 그걸 상승으로 쓸지 아니면 횡보하면서 시간을 때울지는 이제 그들에게 달린 거죠. 만약에 다음 달에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계속 매수하겠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위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 뭐 막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어쨌든 방향을 틀었어요. 예, 이 방향을 틀면 2달이 생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달 동안은 아유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겠죠? 비싸게 산 건 더 비싸게 팔 텐데 결국에는 비싸게 샀을 때 올렸고 더 비싸게 팔 때는 횡보할 거잖아요. 그럼 그 행위가 끝나고 나면 물량이 없다고요. 애초부터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그 3월 달에 폭락했을 때부터 이게 담아온 물량이면 사실 겁나요. 예. 3월 달부터 이게 담아온 물량이면 진짜 겁이 날 거라고요. 예. 왜냐면 도대체 그 물량을 어디서 팔려고? 예? 3월 달에 그 매수한 물량을 도대체 어디서 팔려고 올리나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밑에서 산 게 없단 말이에요. 밑에서 오히려 팔았지. 그러니까 이번 달에 들어온 주체는 3월 달과는 전혀 다른 주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럼 이제 그들이 빠져나가는 순간이 오겠죠. 그게 만기일이냐, 아니면 좀 더 긴 시간을 보고 접근하는 거냐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돈 가지고 난리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거기는 임상을 추가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모더나하고 화이자는 이제 곧 백신이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어제 뉴스인가요? 무슨 프로에서 보니까 그게 나와요. 이탈리아 쪽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 뭐 영국도 그렇고 엉망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은 지금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예, 병원도 개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계속 방역 때문에 막고 있으니까 그런 트러블도 뭐 엉망진창인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돈을 풀고, 예, 그 지수를 올리는 주체들은 막 사고 난리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글쎄요, 작년 12월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자기 나라에 투자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유럽은 그다지 좋은 상황 같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투자를 떠나서 굉장히 심각해 보여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400명, 500명 그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하루에 2만 명, 3만 명이 나오잖아요. 예. 프랑스랑 스페인은 우리나라 인구랑 별 차이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예, 그 중에서 이제 고위험군이 있고, 그다음에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텐데, 사실 무증상 감염자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같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엉망진창일 것 같아요. 방송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로 상상을 해봐도 상상이 안 돼요. 오늘 우리나라 발표했죠? 발표한 게 2.18942 단계 정도를 한다는 것 같아요. 2단계도 아니고, 2.5단계도 아니고,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뭐 2.1단계, 2.2단계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예, 못 건드리는 거예요, 경제 쪽을.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이게 경제 쪽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방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나라 뉴스 보고 느낀 거, 아, 우리나라도 방역을 포기하는구나. 예. 그럼 뭐, 전 세계가 지금 방역을 다 포기하고 있는데, 지금 방역을 포기하면서 오로지 하는 얘기는 백신밖에 없잖아요. 글쎄요. 백신이 이제 실제로 투입이 돼 봐야 알겠지만, 미국에는 안 맞겠다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안정성이 검증됐을까요? 그것도 알 수 없고. 좀 시간이 지나봐야 검증이 되겠지만 모든 걸 백신으로만 해결하려는 듯한 게 굉장히 커 보여요. 예, 방역은 안 해요. 지금 미국이 19만 얼마? 한 20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 나온다는 거는 이게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오로지 백신이에요, 그냥. 백신이 구세주고, 예, 백신이 나오면 이런 확진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 나오면 한 달이면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예. 지금 미국의 확진자가 총해서 한 1300만 명 정도 되는데, 예, 그 절반이 한 달이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수입니다. 그럼 6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도대체 사망자는 얼마나 나오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인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냥 다들 돈놀이에 미쳐 있어요. 예? 요새 뭐 부동산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그냥 다 돈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나만 바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 내가 정말 바보구나. 그냥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상황인데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 정말 바보네. 언제까지 갈까요? 뭐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때 되면 꺼지겠죠. 단지 답답한 건 바로 꺼지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강하다는 거예요. 바로는 안 꺼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넣은 걸 다시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투기 자금이든 투자 자금이든 340 정도 하락하면 손절했다가 다시 매수해도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손절했는데 올라가 버리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버스를 손절했는데 올라가. 그럼 못 사요. 못 사. 손절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해요. 근데 내가 손절했는데 지수가 오르면 다행이야. 근데 내가 손절했는데 지수가 내리면 못 잡아요. 그게 사람의 본전 심리입니다. 시장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팔면 귀신같이 내려. 그죠? 내가 들고 있으면 계속 올라.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음, 판단을 잘 하시고, 예. 저는 손절 안 합니다. 음, 저는 지금 매수한 금액만큼 더 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단
저는 다음 달에도 안 사고 1월 달에도 안 살 겁니다. 예. 2월 달 돼서 판단할 거예요. 아, 사도 되는지 말아야 할지. 근데 막 2월 달 됐는데 엄청 빠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안 사겠죠. 예. 사야 될 만큼의 구조를 만들어주면 사고,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할 생각이에요. 둘 중 하나죠. 아, 정말 대세 상승장에 바보같이 고퍼스를 샀다. 이럴 수도 있고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걸 수도 있고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네, 지금은 패배자죠. 제가 봐도 지금은 패배자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요. 쪽팔려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일봉을 볼게요. 예, 일봉은 그냥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예,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거죠. 위로 올라가도 되고 아래로 내려도 돼요. 양쪽 다 어쨌든 열어놨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루 만에 장대 음봉을 내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올렸는데 이번 달 고가를 다음 달에 못 넣는다는 거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바보라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번 달 고가를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아래를 볼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솔직히 못하더라도 더 싸게 주면 더 싸게 주는 걸 잡아야지 미리 잡아서 또 마음고생을 추가적으로 더 할 필요는 없겠죠. 어,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봐요. 저는 적어도 지금 뭐 미국에서 부양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해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저는 개인이 이기는 장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정말로 성공할 상황이었다면 외국인이 사지 않았을까요? 샀을 것 같아요. 적어도 4월 달부터는 외국인이 쓸어 담았을 것 같아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쓸어 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외국인들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 안 했을까요? 음, 그게 제가 갖는 의문점이에요. 자, 지금 외국인이 샀어요. 그럼 얘네들은 몇 개월 앞을 볼까요? 정작 한 달 앞도 못 보고 다 팔아 제끼는 외국인이었는데 지금 외국인이라고 다를까요? 별반 차이 없다는 거죠. 대세 상승장에선 외국인이 다 쓸어 담아요. 그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는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공포예요, 공포. 그거는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매수로. 2003년도에 그랬고, 2009년도에 그랬고, 예. 2017년인가요? 16년인가요? 그때도 그랬어요. 다 외국인이 쓸어 담으면서 올려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개인이 쓸어 담으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제 가정이 틀리던가, 개인이 쓸어 담아도 승리하는 때가 온다라는 새로운 가설이 생기던가, 아니면 저는 다시 돌아갈 거라고 봐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예. 아직도 40조 원이 남았습니다. 그 40조 원 넘는 돈을 개인이 싹 다 팔면, 저는 포기해야 돼요. 내가 적구나. 근데 개인이 그 40조 원 넘는 돈을 싹 다 팔면 2천이 아니라 3천 넘어서 한 4천 가 있을 것 같아요. 4천 가 있으면 어차피 팔아봐야 돈도 안 남겠죠.
저는 비싸면 안 사요. 올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비싼데 어떻게 사요? 안 삽니다. 예. 그냥 패배를 인정하고 말지. 예, 안 사요. 근데 시간이 가는 게 제일 두려워요, 사실. 음, 가장 무서운 건 시간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증명하는데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어, 월요일 날 악재가 뜨지 않는 이상은 이번 달의 고가는 다음 달에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봉도 시가가 지지다. 예. 그래서 하방을 보실 거면 360까지 반등하면 그때 고민해 보시라. 예. 혹시 바로 340까지 빠지면 단기적으로 매수를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봉은 에라 모르겠다고요. 여기 또 얘기해 드릴게. 증권, 예, 금융투자라고 하죠. 증권이 선물 포지션이 320 정도에 돼 있어요. 320. 외국인은 매수가 320이고 증권은 매도가 32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증권 죽는 거예요. 지금 한 2,600억 정도 손실이니까 아마도 만기일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 조금은 벌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약간 간을 보고 있어요, 기관이. 기관이 현물을 파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팔았다라기보다는 올라가면 선물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계속 막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쇼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언제 나올지가 사실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그 눈치는 좀 보셔야 된다. 상방을 보시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를 잠시 볼게요. 암호화폐라고 하죠. 짠짠. 자, 월봉이요. 예, 월봉. 월봉은 이게 이격을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으니까 노코멘트. 예, 다음 달도 이격이 벗어나 있으니까 노코멘트입니다. 예, 노코멘트. 이건 엄청나게 급등할 거 아니면 적어도 1797만 원 정도까지는 빠져야 됩니다. 음, 다음 달에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1700이 보여야 돼요. 눈에 최대치예요. 매수에. 예, 주봉은 어, 기본주까지만 들고 계셔야 돼요. 매수한 거 있으면 그쵸? 예, 매수한 거 있으면 이번 주까지만 들고 있고 다음 주 되면 1700만 원대 보셔야 예, 매수를 하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과거로 보면 여기가 이격을 해소하는 거고 1909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하단선이 2020만 원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2020만 원 밑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데 이격이 있으니까 1907만 원? 그 밑에잖아요. 지금 거기서 튕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을 해소하고 하단선까지는 가고 있는데 양봉으로는 못 돌렸단 말이에요. 이거 다음 주 가면 예, 이제 하단선 없어지고 예, 상단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 불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매수한 거가 수익이 좀 있으면 수익 가지고는 버텨볼 수 있어요. 신규 매수는 없습니다. 자, 신규 매수는 1,700만 원대 보여야 됩니다. 예, 이제 일봉은 볼 게 없겠죠? 일봉은 볼 게 없습니다. 다시 어, 그 주봉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아래에서 매수한 분은 지금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많이 나면 홀딩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월봉이 양봉으로 아니 주봉이 양봉으로 완전히 돌아서면 홀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쪼르르 내려와서 음봉으로 끝냈다. 그러면 털고 1,700만 원대가 보여야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일봉은 볼 게 없습니다. 자, 이더리움 볼게요. 예, 이더리움도 월봉은 밖에 나가 있을 거예요. 예, 밖에 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예, 보유만 가능하고 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얘도
이격을 넘었어요. 얘는 57만 원대 밑으로 내려와야 매수를 볼 수 있어요. 예, 주봉으로 보면 주봉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57만 원에. 그 57만 원에서 튕겼잖아요. 그럼 다음 주 가면 얼마 있냐? 59만 원. 예. 그러니까 이번 주 57만 원 밑에서 보유하신 분은 홀딩 해볼 만하고 다음 주에는 59만 원 언더에서만 가능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봉은 볼 필요 없겠죠. 리플까지만 볼게요. 리플 많이 놀랐네요. 지금 여기서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적정가가 470원이에요. 예. 다음 달 되면 많이 끌어올려서 595원 위는 매수 불가고요. 하단선은 없어요. 이거 하단선으로 매수하라고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360원이요. 이격을 해소하려면 최소한 540원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건 매수의 최대가가 540원인데 540원 온다고 해서 매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홀딩만 가능해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언급이 필요 없어요. 주봉도 570원 정도까지는 와야 이제 매수할 만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환경에 인터넷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은 조금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안에는 공사를 해서 이게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방송 자체가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예, 말씀하세요. 어, 키움 영웅문에 수급 관련 외인 기관 개인 보유 수량 지표가 있는데 수급 관련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현재는 장 끝나고 사고판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외인 기관이 산 종목은 죄다 양봉이고 가격도 오르는데 아, 그 설명을 할게요. 배사국립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저는 매수할 때요. 지정가로 매수해요. 지정가. 예? 저는 매수할 때 지정가로 매수를 합니다. 지정가로 매수를 하면 그 가격이 오지 않으면 체결이 안 돼요. 근데 저는 매수를 하면 아래에다 걸어 놓지 매도 호가에 있는 거 안 사거든요. 저는 매도 호가에 있는 걸 사질 않아요. 팔 때는 매수 호가에 팔지 않고 매도 호가에 걸어 놓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시장에 영향을 절대 주지 않아요. 제가 주는 건 거래량만 주죠. 다시 저는 매수를 할 때 매도 호가에 걸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제가 거래량을 제공하긴 하지만 어, 주가 상승에는 전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개미는 저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저와 같아요. 왜? 저는 체결이 목적이지 지수의 상승이나 그 종목의 상승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힘없는 개미들의 현주소죠. 그런데 외국인이나 기관은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걔네들은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더라도 시장가로 사거나 아니면 매도 호가 있는 걸 사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들은 매수를 해도 시장가로 사거나 매도 호가에 있는 걸 산다고요. 걸어두는 식으로 거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걔네가 사면 움직이죠.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산다는 거는 매수 호가에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매도 호가에 있는 걸 사니까 오르죠. 걔네들은 매도 호가에 있는 걸 계속 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산 건 오르고요. 개인이 산 건 안 오르죠. 개인은 체결만 하니까.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팔 때 5% 오른 거에다 팔아야지, 7% 오른 거에다 팔아야지 그렇게 하나요? 그냥 매도 호가에 있는 걸 팔아버리잖아요. 아니, 매수 호가에 있는 거에다 팔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떨어져. 그러니까 개인은 매수 호가에 걸어놨으니까 예, 체결이 되는 거고 외인이나 기관은 매수 호가에 있는 거에다가 매도를 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치면 내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 오르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수급을 해석하는 방법에요.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종목은 실시간 안 줍니다. 예? 종목은 실시간을 안 줘요. 우리는 그 해당 종목이 실시간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어떻게 사고 파는지 몰라요. 안 줘. 그래서 이걸 돌려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돌려서 보는 방법. 예. 잠깐만요. 이거요. 이거. 0797.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0797입니다. 예,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좀 해석이 돼요. 예를 들면 코스피에 개인이 얼마 사고 외국인이 얼마 사고 기관이 얼마 사는데 그 중에 이게 업종이 있어요. 업종. 그럼 볼린저 밴드 각도의 예리함이 그 호가라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배사공님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볼린저 밴드는 영역을 알려줘요. 영역이요, 영역. 그러니까 매수하기 좋은 자리와 매도하기 좋은 자리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볼린저 밴드. 각도가 예리하면 좋죠? 예? 각도가 예리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그건 돈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돈이 작용하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예를 들면 외국인이 선물을 9천억 샀어요. 볼린저 밴드 각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9천억을 이길 수가 없어. 예? 하루 종일 9천억 사잖아요. 안 내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내려요. 안 내려요. 9천억을 때려 넣으면. 그러니까 돈이 보조지표에 우선하는데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매수하고 있는 자리에 딱 왔어. 그럼 그때 살 거냐, 더 기다릴 거냐. 두 번째, 어, 주가가 상단선에 도달했어. 그럼 그때도 매도 칠 거냐, 기다릴 거냐를 봐야 되는데 그때 돈을 봐야 된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실시간으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근데 종목에는 그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종목에는 실시간으로 돈을 안 주니까 0797과 같이 해당 종목이 아니어도 업종을 알고 있으면 대충 그 업종에 돈을 넣고 있는지 빼고 있는지 정도만 보면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는 돈 안 넣었잖아요. 전기전자는 돈 안 넣고 기계는 넣었단 말이에요. 양쪽 다. 그죠? 운수장비는 외국인이 사잖아요. 그럼 이건 현대차는 올릴 생각이고 운수장비니까. 그 다음에 기관은 올릴 생각 없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여기서 돈 들어가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양쪽이 다 매도다. 양쪽이 다 매도면 그건 볼린저 밴드 상단에 왔을 때 매도 칠 만한 거고요. 양쪽이 다 매수다. 그러면 하단선이 왔을 때 매수하기 좋은 거지 상단선에서 매도 치기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산다는데 거기다 매도 쳐봐야 이놈들이 빼겠냐고요. 안 빼지. 그래서 각도는 중요해요. 각도는 중요한데 그 각도에 닿았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뭔 짓을 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 너무 사요. 너무 사. 그러니까 상단선을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계속 들고 가니까 보고 있으면서도 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돈을 좀 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날 때 다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예. 수급 관련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사면 오른다. 기관과 외국인이 팔면 내린다. 해당 종목에. 근데 예를 들면 외국인이 선물에다가 5천 원 이상 때려 박았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리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치기 시작하면 다 필요 없어요. 다 내려요, 그냥. 자, 오늘 방송은 인터넷 환경에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요일 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